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강째인데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민법 총칙 그 조문 순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1편 총칙인데요. 자, 1장이 통칙이죠. 자, 통칙의 내용이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이 인이죠. 자, 인에서 다루는 내용이 권리 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죠. 자, 요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부재와 실종, 그리고 동시 사망 추정, 주소 뭐 등등 요런 게 나옵니다. 제한 능력자. 자, 그리고 3장에 법인이죠. 법인. 자,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고 4장은 물건. 자, 물건에는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그리고 5장이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라는 얘기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죠. 자, 법률 행위 1절에 나오는 것이 총칙입니다. 자, 총칙의 내용이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로 한다. 그리고 105조, 106조는 법률 행위 해석에 대해서 나오죠.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이 의사 표시. 자, 법률 행위라는 얘기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요소로 하고 있죠. 자, 이 의사 표시에 의사 표시 불일치 유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 무효죠. 그리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 사유가 되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 표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3절이 대리. 자, 대리에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있었고,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뭐 복대리 등등 있었습니다. 있었고, 자, 대리는 특별 효력 요건이죠. 대리권은. 자, 그리고 4절이 오늘 공부를 할 무효와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이 조건과 기한, 부관이라고 그러죠. 자, 6장이 날짜 계산법인 기간, 7장이 소멸 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뭐 두문자 써서 외우고 이게 아니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모든 사법관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성립 요건 당사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사유. 그다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다. 즉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런 사람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 달리 얘기하면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법률 행위의 목적은 뭘로 확정을 합니까? 확정. 의사 표시를 통해서 확정을 하죠. 자, 요 과정이 법률 행위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럼 확정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아니죠. 2행기까지만 확정 가능하면 된다. 2행기까지도 안 되는데 그러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하고 불성립은 다릅니다. 불성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 뭐 한 게 없어진 겁니다. 당사자가 없는데 목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항상 전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법률행위 이행 가능한가, 이걸 얘기합니다. 반대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적법하냐, 그렇죠. 자, 여기서 적법성 따지는 것은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을 따집니다.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효라는 얘기죠.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한다. 달리 얘기하면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예, 이중매매 제2 매수인이 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 적극 가담을 했을 때 요때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예,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 요런 경우도 무효. 자, 그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 의사표시 예, 의사표시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불일치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니 아닌 의사표시. 원칙은 유효죠. 예,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그리고 통정, 예, 짜고 하는 거 얘기합니다. 무효입니다. 상대방하고 다 알기 때문에 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일 때 취소 사유. 그다음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예, 조문 안에서 한번 봅니다. 어디에 있느냐. 당사자는 예, 요 인법인이 당사자고 요 총칙이 뭡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의사표시는 예, 여기 있죠. 예, 조문 안에서 찾으면 해결됩니다. 그럼 효력 요건 어디 있냐? 조문 안에 내용이 예, 그게 효력 요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자, 무효하고 취소인데 무효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예, 간단히 구별해 봅니다. 자, 무효. 처음부터 효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는 일단 효력 줬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 취지는요. 취지가 자, 법질서 예, 법질서 전체 이상에 비춰 봤을 때 자, 이건 도저히 허용이 안 된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허용이 안 된다. 효력을 처음부터 주지 말자 이겁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예, 특정인에게 예, 효력 예, 부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취소하고 아니면 그냥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행 의무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권자가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했어. 예, 거꾸로 가서 무효로 하겠다. 근데 무효 사유는요. 소급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교재 펴시면 예, 권리 변동 들어가면은 무효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옵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형광펜 가지고 써가면서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한다, 못한다, 뭐 하지 마시고, 취소 사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 즉 행위 무능력자죠. 국법에 미성년 한정, 피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예, 취소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 의사표시죠. 예,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로,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 세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예,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취소 사유 다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뭡니까? 무효죠. 많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전체 예, 이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의사표시를 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그러면 무효. 뭐 확정 안 된 것도 조문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뭐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효하고 성립 안 된 불성립하고는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요? 전환이나 추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효 사유 되게 많은 거 예, 해결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대항하느냐 못하느냐 뭐 등등 있는지 그거는 예,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자, 무효와 취소 사유 자, 요렇게 전체적인 것을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무효에도 종류가 예, 나오는데 자, 교재에 보시면 이렇죠.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나옵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자,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 제3자 배항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한다. 이게 상대적이죠.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배항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해결하십시오. 의사표시하고 관련된 무효,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요거는 선의 제3자에게 배항 못하고, 그렇죠. 목적하고 당사자하고 관련된 것은 선의 제3자에게 배항이 됩니다. 요거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의사표시하고 관련된 거는 지 잘못이죠. 자,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 중에 뭘 따라갑니까? 원칙이 표시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 이거 굳이 그 많은 거 안 외워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라고 했는데 재판상 무효는 소송을 통해서만 하는 거죠. 뭐 상법에 나오는 건데 모르셔도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전부 무효와 전부 무효, 전체 다가 무효라는 얘기죠. 자,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일부분만 무효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 확정된 걸 얘기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불확정적 무효와 같은 말입니다. 유동적 무효. 어떤 경우요? 자, 지금 효력은 없는데, 그렇죠? 뭐 추인권자가 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근데 허가를 받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추인 이거는 저기서 보셨죠? 무권 대리 행위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유동적 무효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 법률 관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없이 토지 매매를 했을 때, 자, 지금 이 상태가 유동적 무효죠.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법률 관계가 있는데요. 자, 법률 관계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상의 이행 청구가 되느냐? 이행 청구는 안 됩니다. 왜요?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청구하죠. 그리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되느냐? 자, 이거 안 됩니다.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못 받는다고 확정이 됐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 계약금 반환 청구. 아직은 안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뭐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계약금에 대해서 해제는 되느냐 이거죠. 계약금 해제. 자, 계약금 해제는 채권법에 나오는데요. 계약금 해제. 요거는 가능합니다. 왜요? 교부한 자는 포기하면 되고 받은 자는 2배 돌려주고 뭐 안 하겠다.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규칙 사유 있는 자의 무효 주장이 되느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자, 이거 말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허용이 안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협력 의무가 있겠죠. 그럼 허가를 받아 달라라고. 그렇죠.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확정적으로 유효. 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이제 뭘 보시느냐 하면은, 자, 일부 무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무효. 왜 이걸 보냐면은요. 자, 이 무효 안에 조문에 일부 무효하고 전환하고 추인, 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문을 다시 한번, 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137조. 137조. 자, 일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무효. 자, 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자, 원칙은요. 자,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 요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요게 없더라도 요 부분은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즉 가상적, 의사적, 그러니까 법률 행위 해석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경우에는, 예,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가분성이 있어야 되겠죠. 가분성.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일체죠. 엔진이 지금 안 돌아가는데 무슨 나머지 부분 유효로 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여행 패키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 못 간다. 근데 나머지는 뭐 가도 된다. 요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8조. 자, 무효 취소 조문에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조문을 보는 겁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래 됐죠. 자,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하고, 당사자가, 예, 당사자 있죠. 자, 요 사람입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혹하였으리라. 의혹. 이 말이 나오죠. 자,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예,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상의 의사. 자, 요런 경우에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자,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뭐 등기를 안 해가 무효다. 자, 요런 경우 무효를 어떻게 해요? 임차권으로, 예, 전환해서 유효로 하겠다. 자, 요런,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전환 가능합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104조죠. 행위, 예, 전환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자, 무효인 요식행위. 요식행위로서 무효인데 이거를 불요식으로 유효로 전환이 되느냐. 예, 요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안 됩니다. 즉, 자, 오토바이 만들라 그러다가, 예, 엔진에 문제가 생겨 엔진 뜯어내고 자전거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자전거 만들려고 하다가, 예, 자전거도 형태가 안 돼갖고, 예, 무효가 됐는데 오토바이로 전환이 되느냐. 자, 이거는,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예, 무효행위 추인이 나옵니다. 추인. 자, 추인은 139조입니다. 139조.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139조, 예, 추인. 자, 추인이라는 얘기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무권 대리행위에서 본인이 추인한 거 있죠. 자, 139조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추인 원칙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가 이제 또 나오죠. 예외.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대. 알고 추인. 모르고 추인하면 안 되죠. 알고 추인. 추인한 때 예,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즉 소급효가 예,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급효 없다. 요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무효인 거는 그냥 무효로 끝내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걸 골라내 가지고 고쳐서 써보자 이거 아닙니까? 일부 무효 나머지 원래 무효인데 나머지만 유효로 돌리고, 그렇죠? 전환해 가지고 또 유효로 돌리고. 이건 뭡니까? 추인해 가지고 새로운 법률 행위로 만들고. 자, 이거 가지고 예, 하자 치유라고 예,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효를 전부 무효로 예, 고쳐서 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자, 의 처분행위. 자, 이 조문에는 없지만 이게 뭘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고 마찬가지로 예, 추인을 하게 되면 예, 유효로 본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무권대리 행위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했습니다. 처분행위하고 타인권리 매매하고 예, 이거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타인권리 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매하고 사과 줄 때 내가 권리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예, 취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